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장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보시면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코스피 1.7%, 그리고 막판에 조금 올라줬는데 뭐 코스닥 마이너스 2.5% 정도로 장이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거 어떡하냐 뭐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뭐 이제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지금 종목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덜 됐거나 아니면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돈이 많으면 오히려 이런 거 좀 좋네 하고 좀 살 수도 있고, 그런 매력적인 가격에 왔으면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이제 좀 한번 사볼까 뭐 이런 등등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조금 보유한 현금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면 조금 어려운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인바이오도 보시다시피 오르다가 이제 빠지고, 오늘은 뭐 오르다가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뭐 VI 위로 걸렸다 아래로 걸렸다 아주 뭐 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운 장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걸로 뭐 많이 무서워하기보다는 이거 좀 언젠가는 다시 결국 올라올 거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9만 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 뭐 한 8만 원 됐어요. 우울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거란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이 없다? 내가 그 주식에 어디까지 갈지도 아직 모르겠다? 이건 개 잡주 같다? 근데 개 잡주만 내 포트폴리오에 가득 차 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나는 좀 믿음이 간다 하면은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실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좋고 괜찮은 회사는 결국 다시 올라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간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이거를 여기 안 저장해놨네. 네, 이거를 12월 달 중순에 했으니까 아마 이날인가? 이날이겠다. 12월 15일에 오르는 거 보고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5만 원대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날. 뭐야? 5만 원에 여기 5만 원대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뭐 내려가지도 않고 딱 그 지키다가 21선 계속 지키다가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갔었는데 풀렸네요. 실적이 좋으면 뭐 이렇게든 어떻게든 다시 다 올라오게 되어 있고, 3월 달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셨죠? 뭐 이거는 뭐 지수 어떤 차트를 열어도 사실 3월 달에 이러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봤는데, 뭐 오늘 조금 뭐 흐르는 거 정도야, 뭐 이 정도 흐르는 거 정도야, 뭐 버틸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버티는 힘에 대해서 좀 힘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뭐 할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상한가의 비밀이 아니라 내일 신규 상장하는 핑거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핀테크 기업이고요. 핀테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테크놀로지에다가 파이낸스를 합쳐서 핀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핑거,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규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 희망의 상단가를 초과해서 16,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도 어디 갔냐? 안 쳐놨네. 경쟁률은 1,600이 좀 넘었나? 1,400이 넘었나? 그렇고 1,400대 1 기관 경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상장 당일의 단점으로는 무통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유통 물량이 많은 건 그만큼 아침에 막 덜어내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공모가 요거 공모로 요새 균등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해가지고 이걸 갖고 있다면 뭐 아침에 따상 시작해서 3만 원에 시작한다? 무조건 버리고 싶은 매력적인 가격이죠. 100%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이 회사는 B2B와 B2C 둘 다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YL이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자체 시장 전망으로는 성장률이 22%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성장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글로벌 서비스 침투율 중에 금융 관련해서 송금하고 뭐 이런 거는 75%.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핀테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예수는 1개월 뒤에 한 13% 정도라고 적지 않은 양이 보호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1개월 뒤에. 3개월 뒤에도 무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는 이렇게 되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IR 자료를 같이 보면서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얘는 옆에다가 어차피 뭐 이제 차트 볼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핀테크 B2C를 지금 뭐 회사는 하려고 하는데 B2B도 지금 하고 있고 은행향으로 매출도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이 회사에서 말하는 대표가 말하는 거는 소비자의 니즈는 지금 은행에서 지금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더 위를 바라보고 있고 이 갭을 채워주는 걸 이 핀테크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간편결제, 해외 송금, 오픈 뱅킹 그런 거, 신용평가 예를 들면 뱅크샐러드는 여러 가지 은행을 한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핑거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핀테크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연평균 22% 이상의 고속 선망을 하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머니 트랜스퍼랑 페이먼트 에서는 75%로 굉장히 강한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저만 해도 은행을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때문에 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는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질이 좋아졌고 그렇게 해서 뭐 요새는 주식도 은행 안 가고 증권회사 안 가고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죠. 비대면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핀테크에 하고 있는 250개의 회사에 한 13% 정도의 기업이 1조 이상의 기업 밸류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전통 은행 고객의 이탈이 이제 계속 가속화되는데 저만 해도 국민은행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우리은행을 써가지고 우리은행도 좀 썼었는데 국민은행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민은행 어플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완전 욕 나올 정도로 많이 필요해요. 막 3-4개씩 깔아야 돼요. 뭐 카드 쓰면 뭐 다른 거 있어야 되고 어플 앱 뭐 알림 어플은 또 따로 있고 뭐 해갖고 어플 한 3-4개씩 다운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전통 은행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카카오뱅크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얘는 내가 이걸 왜 써야 하지 싶은 거죠. 그렇다고 뭐 수수료도 여기가 더 비싸고 송금 수수료도 따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개인들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은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택트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인투잇, 이 회사를 보고 아이템을 얻어서 벤치마킹한 회사인데요. 처음에,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차량 공유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금융으로, 배달, 그다음 예약, 뱅킹, 대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상공인 대상에서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한 마이엘리입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이 회사는. 그래서, K뱅크 같은 거, 뭐,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핀테크를 규제를 이제 개선해서 점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되고 있고 그런 오픈형 뱅킹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요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개인 고객한테도 금융혁신의 효용을 제공하겠다. 뱅킹, 송금, 자산관리, 데이터, 뭐 보이스피싱도 방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회사는 지금 스마트 뱅킹 해서 그 아이원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밑에 나올 텐데 어디 나오지? 그래서 이런 뱅킹 서비스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의 장점은 은행들은 서비스를 이미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된 상태에서 다른 거로 잘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 데이터를 다 옮기는 게 굉장히 일이기 때문에 이 마이엘리를 통해서 이제 배민에다가 소상공인 매출 정산 서비스를 좀 진행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 자금도 관리를 해주고, 신한솔, 기업 아이원,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이 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으로 보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매년 똑같이 계속 결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매출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간단하게 뱅킹 솔루션, 그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이스피싱 분석 같은 거,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티맵인데, 티맵에서는 지금 광고를, 대상이 없이 그냥 막 광고를 돌리고 있죠. 이 광고의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그 사람의 차가 어떤 차고, 이거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산지 얼마나 됐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광고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매출은 그리고 4분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때 결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2020년까지 했을 때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이제 4분기에 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고요. 뭐 이런 금융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고, 이 회사는 이런 롯데캐피탈 같은 은행권 외에도 제2금융권, 비금융권에도 계속 고객 범위를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회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핀테크라는 걸 들었으면 뭐 이제 이 IPO 개요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해서 지금 10분 안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미 10분이 넘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총은 이제 15,000원이 아니라 이제 16,000원이죠. 이거 곱하면 한 1,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1,500억이 되는데 지금 웹캐시가 5,000억이에요. 비교 기업으로는 웹캐시, 세틀뱅크, 아톤 이렇게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아톤은 현재 1,000억대고 세틀뱅크가 3,000억이니까 평균으로 친다고 하면 한 3,000억 정도가 되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현재가가 35,000원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건 너무 싸죠. 그래서 아마 2배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0억 정도로 웹캐시와 굉장히 비슷해지는데, 매출 같은 경우도 웹캐시와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웹캐시가 핑거보다 한 2배 정도 높다는 점이 약간 단점으로 되고 있고, 재무가 지금 보시면 퍼가 너무 높아서 이게 2배가 되면 이제 또 주가가 2배 되는 거니까 한 80 정도 되는데, 그건 조금 높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고, 보시다시피 보유예수가 49% 들어있는데 유통 가능 물량이 거의 50%예요.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높아서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밑에 더 안 나오나? 보호예수 부분이 안 나오네요. 보호예수는 1개월 뒤에 13.4% 내외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3개월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를 장기로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좋은 회사고 계속해서 돈도 벌고 있고, 다만 이거를 아침에 저는 늘 시초가 배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장기로 보유하기에는 이 뒤에 물량들이 있다. 아침에도 이런 물량이 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 보신다면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회사이냐보다 약간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전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내일 아침에 좋은 종목 추천해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